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8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계속 있으면 나라가 더 망가집니다. 이재명이 바라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못 사는 나라, 하향 평준화되는 공산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요,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만 잘 사는 나라,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은 즉각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특혜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리스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소상히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쉬는데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천불이 나고 이재명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분들 정말 저한테도 많은 연락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뉴스 배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입틀막법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입틀막법 뭐냐? 바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허위 정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세간에서 말하는 의혹들, 이런 의혹들을 전달하면 그것으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이 직접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요. 홍위병들, 즉 개딸들을 시켜가지고 고발을 남발하게 한 다음에 무조건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혹을 가지고 재미 보고 장사 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주술의혹 이런 모든 것들 허위사실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세월호 7시간 의혹 이것으로 재미 보고 장사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놓고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곧바로 허위 정보라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김현지 의혹을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법까지 만드는 것일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이것을 법으로까지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이 바라는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들만 잘 사는 나라, 즉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과거 보수 대통령들은 어땠나 하고 살펴보면 보수 대통령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 간 그것을 제외하고 경제 문제만 살펴보면요. 당시 아프리카보다도 못했던 최빈국, 인플레 500% 그리고 어떻게 GDP도 나오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서 서독으로 달려가서 그것도 서독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서독 니들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은 애걸복걸해 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서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담보도 없는데 어떻게 빌려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잘 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갚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는 그 상황에서 서독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독에서 그렇다면 광부 5천 명 막장을 뚫어야 되니까 광부 5천 명과 그리고 시체를 닦을 간호조무사 2천 명을 보내달라. 일자리가 없었던 대한민국에서는 환호하면서 광부에 뽑히길 바랬고 또 간호조무사로 일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치의 월급을 독일 은행에 잡혀두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빌려왔죠. 그리고 독일에서 본 아우토반, 바로 고속도로죠. 이 고속도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도 물류가 필요하겠다. 철도 수송으로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 수송을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현대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현대건설과 함께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물류가 일어나고 또 마이카 시대를 만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부국강병하면서 여기까지 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좌파 대통령이란 작자들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망쳐놓고 있죠. 그래놓고는 뒤로는 자신들의 부를 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
이재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경기도지사까지 그의 아내까지 버카를 써댔고요. 그리고 대장동 논란으로도 지금 이재명의 저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은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주식 투자하라 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춘석 의원은 차명으로 보좌관 차명으로까지 개설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본인부터가 야당 시절에 방산주를 사고 국방위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춘석 의원이 저렇게 된 것도 결국엔 이재명의 리스크로 가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고 내려와야 되겠죠. 저런 사람이 득실득실한데 대한민국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대책을 하겠습니까? 또 이재명이 바라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금 지방에서부터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부터 해서 기본주택, 이것을 공공주택이라고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자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공공, 기본 뭐 이런 걸로 다 들어가는데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금 북한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이 자유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재명과 김현지, 이석기, 문재인 다 같이 임종석과 함께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북한에 가지 않을 거라면 감옥이라도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한 사람 지금 원내대표 자리에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김병기 어떤 사람입니까? 알고 보니까 이재명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김병기의 아내가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사무총장이 아니라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법인카드를 쓰는 건지 구의원의 돈을 쓰는 건지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완전히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갑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보좌진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문제까지 전부 해결하라고 했던 것 이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김병기 아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이 예비군 훈련 신청을 보좌진한테 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보좌진은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 보좌진으로 일했던 이 사람은 지난 2022년 9월 1일 예비군 훈련을 애가 못 간다고 하니까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2명인가 본데 이거는 또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 업무까지도 보좌관한테 시켜가지고 아들 회사 다니는데 도움을 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김병기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아들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 그리고 본인에 대한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국정감사 직전에 쿠팡 대표와 호텔 오찬을 한 거 본인은 뭐 35,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던 쿠팡 직원들은 점심 코스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코스 비용이 몇십만 원이나 되고 합치면 몇백만 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싼 코스 요리 먹어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국정감사에 임했던 겁니다. 국정감사 직전에 피감기관과 밥을 먹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요 의원직을 내려와야 되는 갑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바꿔가고 화제를 바꿔갑니다. 이 빠져나가는 모양새도 이재명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이 수수한 문제도 바로 피감기관 국방위에 있을 때 이 국토위에 있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 이걸 두고 지금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한항공한테 뭐 자리를 달라 호텔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 이거 정말 의원직으로서도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또 가족구 그러니 가족 의료 공백 사태 시기에 아내부터 제일 먼저 기다리지 않게끔 해달라라고 하면서 의료 특혜성 진료 의혹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해명하는 모습
다른 소리 하는 거, 그리고 이 보도하는 언론한테 협박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기관이 다 좌파 언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김병기에 대한 의혹이 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이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김병기는 누굽니까? 바로 친명입니다. 이재명이 밀어서 된 사람이 바로 김병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병기가 만약에 나간다면 당이 정청래 당이 될 것이고, 정청래와 이재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좀 불편한 관계죠. 그리고 정청래는 이재명 자체가 정가 사범의 사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해도 이재명으로서는 확장이 안 되고 지방선거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당을 다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밑 다툼, 그러니까 내부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오는 것,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국민들 감정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특혜가 있고 뒤로 저렇게 하고 보좌진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런 상황이라면 의원직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박날해 보십시오. 박날해도 자기 그 매니저들한테 갑질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방송에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자, 일반인도 이러는데 의원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강선우도 마찬가지였죠. 이재명 정부에서 첫 낙마자,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갑질 논란으로 강선우가 낙마를 했는데 그 낙마 자리, 장관 후보자 낙마했지 의원직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영교는 어떻습니까? 서영교는 특권 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문제들이 많았지만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의원직을 내려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들은 원내대표 자리에 계속해서 포인트를 두고 야마를 잡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정치적인 문제가 껴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와 이재명의 관계,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이 공천을 짤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원내대표 자리와 당대표 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언론들도 한심하죠. 의원직을 사퇴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정치권으로 얘기를 잠깐만 돌아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과 정청래 당청 관계 문제 속에서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게 바로 김병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김병기는 또 법화 문제까지 김혜경과 닮아 있어서 사실은 당에서 치기 쉬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둘 사이가 벌어질 때 지금 민주당이 내부 총질을 합니까? 이 민주당에게 우리가 봐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냐? 물밑에서는 이재명과 정청래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입틀막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받아주겠다. 사실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밀어냈던 법, 그 법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법안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에서 통신을 빼내고 그것을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 놓고 방송은 방송심의위원, 그리고 방송을 따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랩 법을 만들려고 했고, 그런데 최민희야 김현 이런 사람들은 방송통신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방통위를 잡아가지고 방송장악을 해서 끌어가겠다. 이렇게 이 이재명 안과 최민희 안이 있었는데, 정청래가 최민희 안을 손을 들어주면서 이진숙 위원장을 날려버리고 방미통일법을 만든 겁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그거였는데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2라운드 물밑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모르셨죠? 자, 김병기 원내대표를 내보내는 것도 정청래가 이번에 만약에 김병기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명청 대결 2차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이 이 내부 분열을 파고들어서 민주당의 분열을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내부 분열은 필패라는 걸 배워야 되겠죠. 바로 한동훈계와 그리고 틈만 나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친이계입니다.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어차피 지방선거 질 건데 연대하면 뭐하냐. 정말 홍준표 시장은 해도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해서 지금 뭐 장한석이라고 해가지고 연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일단 자강론, 자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재명 정권의 1등 공신입니다. 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갔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 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빠지게 한 게 바로 한동훈이고 거기에 김상욱이라는 작자가 이 탄핵의 소추안에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계가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탄핵에 이르게 한 것 그 자체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지방선거 틈을 노려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친이계까지 와가지고 한동훈 편을 들면서 계속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을 보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 끊임없는 물밑 싸움이 있어도 내부 총질 겉으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현 지도부는 한동훈과 그리고 친이계를 단호히 분연히 딱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하 정말 이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사람들로 전쟁을 치르기만 한다면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고 다시 정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는 단순히 특혜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청래와의 관계 속에서 당청 간에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서 국민의힘은 분연히 이 분열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서 더 싸우게 해야 되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 배송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 꼭 주의하시고요. 지금 이재명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속이 아프다, 우울증에 걸리겠다 이러신 분들 많은데 우리가 끝까지 건강해서 저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